2020년 4월 29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실은 4월 29일은 제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2년 전 오늘 이제는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만 그 사람과 아주 중요한 일을 가졌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그 세상을 떠나기 3달 반 전이죠. 3달 전이군요. 그해 4월 29일 날 요양병원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젠 일어나서 내년엔 우리 기념일을 멋지게 보내야죠 그랬더니 그래도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꼭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라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그와의 각별한 추억을 가진 어떤 곳으로 추억 나들이를 다녀올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 얘기를 갖고 말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제목으로서의 톰 소여의 모험이나 몇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 여름일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가 나중엔 생태 환경 문제를 파고드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낸 책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인용된 마크 트웨인의 말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뒤로 그 말을 숱하게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우리는 무지 때문에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문제는 잘못된 확신이다. 예, 그렇죠. 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좀 배웠다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같은 과거제를 통해서 고위직까지 올려갔던 사람이 서양 같으면 귀족 출신으로 떵떵거리던 사람이 고위 성직자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친 경우가 많았죠. 요즘도 자주 보게 됩니다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서 마구 외쳐대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반대쪽에서 누구누구 퇴진하면서 외쳐대는 사람들이나 대개 무지해서라기보다는 글쎄 그 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옳다는 아니면 내가 믿고 따르는 저 사람이 옳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역사에서야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잘못된 확신이었죠. 히틀러는 게르만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유태인 수백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은 또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었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가고 고통을 겪게 했었던 것이죠. 아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종족 분쟁, 종교 분쟁도 결국은 똑같은 이유이죠. 잘못된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얘기를 처음 읽은 날, 엘고의 책에서 읽은 날이 2009년 6월 5일인데 그날 제 독서 일기에 이 말을 그대로 바꿔서 제 얘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지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무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럴 것입니다. 이왕 마크 트웨인 얘기가 나온 김에 누가 그러더군요. 마크 트웨인이 아마 미국 역사상 최고의 독설가 중에 한 명일 거라고. 그의 독설은 근데 가슴을 탁 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애국심이란 게 악당들이 도망쳐 숨는 곳인 경우가 많다. 애국심을 이렇게 써먹는 놈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떠들어댄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에 아마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숱한 이런 사기꾼 애국자들이 많았죠. 현재도 많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도 많고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죠. 그래서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에도 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은행가는 태양이 빛날 때 당신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우산을 돌려받는 사람이다. 은유적이지만 정확한 지적이죠. 은행이란 데는 내 신용 상태가 괜찮고 그래도 뭔가 좀 돌아갈 적에는 우산을 빌려주죠. 돈을 탁탁 빌려주죠. 근데 실제로 돈이 더 필요한 때 비가 오기 시작할 때면 우산을 거두어 갑니다. 자기네가 빌려준 우산뿐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우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와 있던 우산까지도 거두어 가는 것이 은행이죠. 그게 은행의 생존 논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산을 도로 다 뺏기고 쏟아지는 빗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게 버텨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하여튼 마크 트웨인의 이 독설에 제가 끌려서 그 다음에는 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왕자와 거지 또 톰 소어야의 모험도 DVD를 구해서 이 방호제 영화 감상실에서 봤습니다. 특히 왕자와 거지에서는 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박근혜가 저 영화를 좀 미리 보고, 하긴 봐도 소용없었겠지만, 거기 등장하는 그 왕자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거지하고 똑같이 닮아서 거지 노릇을 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혁 정치를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었다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박근혜는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자신이 공주인 줄 알고 지냈었는데, 그 다음에 11.6 이후에 18년 동안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권력을 잡기 전에 오로지 내가 공주인데 저놈들이 우리 자리를 뺏었어, 이렇게 원한만 품고 있지 말고 그때야말로 자기가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 생활의 현장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속에 나오는 왕자처럼, 거지로 바뀌어 있던 왕자처럼 세상 곳곳을 알았더라면 아마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더 빨랐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의왕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까 503호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 안쓰러운 대한민국의 현대사이죠. 자, 마크 트웨인의 이 독설 둘하고 비슷한 얘기를 미국 MIT 대학에 있는 세계 언어학계의 대가 노엄 촘스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최악의 학살자는 현장에서 직접 살인을 벌이는 졸개들이라기보다는 멀리에서 정장을 입고 조용한 사무실에 얌전히 앉아있는 고학력자 출신의 지휘자다. 이 말씀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테러를 일으켰던, 반테러가 됐던 사람을 직접 현장에서 죽이는 사람들 보고 대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폭탄을 짊어지고 가고 총을 쏴대는 사람들도 희생자일 경우가 많죠. 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은 안전한 공간에 앉아서 요즘은 TV 화면으로 CCTV를 다 들여다보면서 웃고 떠드는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문제죠. 전쟁뿐이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고. 그래서 노엄 촘스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이스라엘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 정세에 대해서 늘 아주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엄 촘스키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일생을 보면, 또 그가 세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은 참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시기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프랑스의 뿌아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가 그런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가 곤경에 처하게 됐어요. 노암 촘스키와는 전혀 통하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인데, 그래도 그 뿌아송을 공격하는 물결이 너무 거세고 이 사람을 아예 매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노암 촘스키는 나는 부하성의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그런 주장을 할 권리와 자유는 있다고 본다는 뜻의 말을 했죠. 근데 부하성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노암 촘스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말을 추천사 형식으로 써서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노암 촘스키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나와 정반대되는 의견과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말할 권리와 자유는 누구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만 옳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더욱 저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노암 촘스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물꾸르륵 대는 소리가 나는 게 저 위에서 끌어온 감노수를, 그러니까 얼마 전엔 태업을 벌여서 찔끔찔끔 나왔는데 사흘 전인가 올라가서 나름 완벽에 가깝게 해서 저렇게 물이 넘치도록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기르고 있는, 아래쪽에서도 기르고 있는 돌미나리들이 그래서 더욱 빨리 퍼질 것이고, 그래서 그 미나리광을 매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방호제를 혹시 찾아오는 사람들한텐 신선한 돌미나리를 또 뜯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얼핏 제목과 앞부분만 봤습니다만 칼럼에 이제야말로 우리 이 지구가 다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 져가지고 물건의 이동도 없어지니까 공기가 맑아지고 시내에까지 양과 염소가 활보하고 이런 현상으로 봐서 이번 이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은 것은 아닌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그러고 있죠. 사슴떼가 내려와서 놀기도 하고 공기와 물이 많이 맑아진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죠.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급하게 와서 어떻게 대처할 시간이 없고, 특히 이런 경우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차차 풀어나갈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거예요. 또 안타까운 소식은 그것도 뉴욕타임즈에 읽었는데 맨하탄 병원에서,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던 응급실 의사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지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데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자책하고 자살을 했답니다. 참, 바라기로는 그러더라도 살아서 할 일이 많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훌륭하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던 이스라엘 보건장관이나
지금 사람들의 이동을 막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항의한다고 총으로 무장한 채 시위에 나선 미국 미시간주의 이상한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죠. 자, 어제는 실은 책거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못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초반에 위기로 치달았던 쿠바 미사일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전쟁이고 아니면 쿠바 위기같이 마지막에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큰 2차 대전, 1차 대전 그 많은 전쟁들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혹시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한 미국 역사학자가 그 전쟁사의 대가라고 하더군요. 분석한 전쟁과 인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쯤이면 사흘 전부터 읽기 시작한 이미령 선생의 시시한 인생은 없다도 읽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인간에 이어서는 소병국 교수가 선물해준 동남아시아사를 읽을까 하고 있고 아마 시시한 인생은 없다를 이어서는 내일부터 예전에 환산 스님이었던 테오도르 준박의 참선을 읽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아니 뭐 하루 그렇게 아침에 영상 편지를 써서 보내고 촬영을 하고 그러냐 그래서 무슨 목적이 있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목적을 가지고만 사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제 경우는 영상편지는 요즘은 특히 형님 친구들이나 몇 분들이 그거 계속 해야 된다고 압력을 겸한 주문을 합니다만 실은 저를 위한 것이죠. 혼자 산속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자칫 외로움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대화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와의 대화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세상과는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죠. 요즘 이거 유튜브까지 올리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갈 것입니다. 오늘도 새소리가 좋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주. 참 수염은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날만 깎습니다. 그래서 몰아뒀다가 깎으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면도날이 잘 먹히질 않고 이렇게 마칩니다.